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민주당은 총공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소위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법무부, 공수처, 검찰에 이어 국정원장까지 나서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어떤 작은 정황적 증거조차 제시 없이 윤석열 후보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과 승계적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송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누르킹 댓글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서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승계적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아무 근거 없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선거에 개입하였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정의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며 정치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산무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으로서 대구에서 출마하시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용기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총리님에 대해서는 합리적이 온화하시고 또 이 정부 들어와서 행안부 장관을 거치신 다음에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총리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과 상식에 기반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경련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난 9월 14일 날 추미애 전 장관이 민주당 대선주자 TV 토론에 나와서 손준성 검사의 임명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질의를 받으면서 송 검사의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이 있었고 청와대에도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인사를 부탁을 했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리는 없겠죠? 온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추 장관 말대로 하면 정권 차원에서 부임시킨 검사가 부임한 지 2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위해서 야당 정치인과 접촉해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는 말씀인가요? 예, 의원님 몇 차례 이제 이 질의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정부에 있는 또 정부의 또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참 저희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의원님 이건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양식과 상식에 따라서 답을 해달라.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야 제가 또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가 온 국민들이 보는 앞이고 입법부를 대표하시는 의원님하고 제가 대정부 질문을 문답을 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조성은 씨는 최초 제보 시점인 7월 21일과 최초 보도 시점인 9월 2일 사이에 2일 사이인 8월 11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을 호텔에서 독대를 했습니다. 이날을 보면 회동 전날인 8월 10일은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고 남북통신선을 두절을 하겠다고 말한 날입니다. 회동 당일인 8월 11일은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남북통신선 무효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수장인 박 전 원장이 내곡동에서 멀리 떨어진 소곡동의 유명 호텔까지 시간을 내서 조성은과 사적으로 만났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은 단순히 지인 관계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총리님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그날 뭐 하셨습니까? 아마 긴급한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셨겠죠. 아마 북한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인 관계라면은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그 사적인 만남을 갖는다, 이거는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역시 그런 판단을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조성은 씨는 평소에 주변에도 박지원 원장과의 친분을 빈번하게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2016년 국민의당 지도부 공천관리위원으로 인연을 맺었고, 2018년 박 전 원장이 창당한 민주평화당에 입당시에 합류를 했습니다. 지난 2월 14일 날 박 전 원장과의 공간에서 만찬을 하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내가 다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이 많을 거라는 등 박 전 원장이 사적인 대화도 게재했습니다. 박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내밀한 정보와 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만한 말을 편안하게 과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라면 조성은과 박 전 원장 간은 우리 일반인의 기준을 뛰어넘는 특수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같은 정당의 대표자와 또 최고위원으로의 그런 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관계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일반적 지인 관계가 아닌 오래된 특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요? 의원님 아시겠지만 박지원 원장께서는 이 정치권에 와서 활동하신 지가 거의 35년, 40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분들하고 그런 어떤 세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 특별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조성은 씨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건 제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짐작은 못하시지만 일반적인 관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성은 씨는 박 전 원장과의 회동 전날인 8월 10일 10시에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방 내용 중 파일 총 106건을 캡처 및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박 전 원장을 만난 다음 날인 8월 12일에도 대화방 화면 2건을 더 캡처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박 전 원장을 만나는 날 전날에 캡처 화면을 다운로드 했다는 것은 결국 그걸 박 전 원장에게 보여주고 뉴스버스 취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만나 상의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는가요? 그런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대정부 질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답변하시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9월 10일 날 조성은은 SBS 뉴스에 출연해서 사실 9월 2일이란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라 제가 원했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발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사실상 박지원 원장과 의혹 제보를 상의했다고 자인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뜻 그대로 보면요. 자, 조성은은 자백 논란이 일자 다음 날인 9월 13일 라디오 인터뷰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쓰고 말했습니다. 얼떨결에 나온 말이다. 이상한 말꼬리를 잡는 것이다. 여기 얼떨결에 나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예상치 않게 말을 하게 됐다. 보통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그 박지원 원장과 그 제보와 관련돼서 상의했다는 말을 사실상 자인하는 또 다른 말 아니겠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예, 제가 네, 이어서 예. 묻겠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뉴스버스 기자는 조성훈을 9월 1일까지 계속 설득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성훈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8월 11일 전날 제보자료 106건을 캡처해 저장했고 8월 12일 날 대화방 화면 2건을 더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 8월 말에 박지원 원장과 조성훈이 추가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조성훈은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는 아니다라고 했고 다음 날 이와 같은 말은 얼떨결에 나온 말이라고 해서 사실상 제보와 관련돼서 상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지원 국정원장이 2021년 8월 11일과 8월 말에 조성훈을 만난 자리에서 조성훈으로부터 캡처한 자료를 받아보고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고 볼 개연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은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즉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두 분 사이에 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박지원 원장께서는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또 이런 노련하시기 때문에 국정원장이라는 직위가 갖는 그 무게, 뭐 중요성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이기 때문에 상간에서 흔히 이야기하듯이 뭐 그렇게 쉽게 정치 개입으로 오해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하실 분은 아니다.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객관적 사항과 조성훈 씨의 발언 등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국정원장이 제보 사주라고 의혹받는 행동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의원님, 뭐 이 문제는 그 지금 현재 뭐 수사 당국에다가 고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공수처에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그 총리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원님 이제 그런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원님 주장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아마 수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흐름대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아주 신뢰하시는군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관인데 신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박지원 원장이 지금 이와 관련된 의혹 제기와 고발에 대해서 9월 14일 날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일 때 나와 여러 번 술 마셨다 하면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 건달이 선량한 시민 협박하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국정원장의 무게도 무게지만 또 그분의 평상시에 그 어떤 여러 가지 노련함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의외다 싶은 그런 발언이셨습니다. 굉장히 당황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정보기관의 수장입니다. 지금 이 행태는 독재 시대나 볼 수 있는 행태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와 권한을 이용해서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는 식의 협박을 했다는 것은 또 다른 정치 개입이자 야권 탄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국정원장의 해임에 대해서 대통령께 적극 건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국정원장은 총리 통할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해임을 건의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그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아마 뭐 국정원장께서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절차나 또 뭐 수사가 진행된다면 또 거기에 걸맞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 제보자 조성훈과 관련돼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성훈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20년 2월에 브랜드 뉴 파티 창단 과정에서
당원 5,300명을 확보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100명도 모으지 못하고 창당도 거짓으로 밝혔다. 당사자 동의 없이 참전 유공자 606명 등 1,5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창당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사건 초반에도 9월 8일 날 조성은은 제보 당사자라 의심받자 나를 공익신고자로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다가 뒤늦게 자신이 공익제보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조성은은 7월 22일과 7월 26일 등 여러 차례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나타내는 글을 페이스북에 다량 게재했습니다. 자, 제보자의 과거 이력, 제보자의 신뢰성, 윤 후보에 대한 극도의 반감 등을 볼 때 제보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권익위법상 공익신고도 부정한 목적이 있을 때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주셨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노골적으로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선거 공작, 정치 공작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드루킹 불법 여론 조작 사건,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020년 채널A 사건,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 고발 사주 의회 노란한 기자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에 집권 세력이 사활을 걸고 달려든 묻지 못할 웃기는 사건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를 고발 사주로 몰아가기 위해 검찰, 공수처를 동원해 수사하고 정치 공세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지만 결국 선거 공작, 정치 공작이라는 진실은 곧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